여러분, 그 화려하던 동네 약국 요즘 어디 갔는지 아세요? 30년, 40년 동네에서 약사 선생님으로 불리던 그분들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골목 어귀마다 초록 십자 간판 하나씩은 꼭 있었잖아요. 감기 걸리면 가고, 소화 안 되면 가고, 잠 안 오면 또 가고. 그 약국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 해에 1,555곳이 문을 닫았어요. 어제 멀쩡하던 약국이 오늘 셔터가 내려져 있어요. 우리 5070 어르신들 평생 동네 약국 단골이셨잖아요. 근데 그 풍경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어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 잘 아시잖아요. 1970년대, 1980년대 그 골목 약국. 약사 선생님이 흰 가운 입고 카운터 너머에 계셨죠. 동네 사람들 다 이름 알고 누구네 아들이 감기 자주 걸리는지, 누구네 할머니가 혈압약 떨어질 때쯤인지 다 외우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그 시절 약사 선생님한테 신세 한 번씩 앉아본 분 없으시잖아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우리 동네에 30년 된 약사님이 있었다. 그분 덕에 살았다. 그런 추억 한 줄씩 부탁드려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던져드릴게요. 작년에만 동네 약국이 전국에서 1,555곳이 문을 닫았어요. 매일 4곳씩 사라진 셈이에요. 알게 되시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그 화려하던 동네 약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1970년대, 1980년대 그 시절 약국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네 사거리에 약국 하나 있으면 그 약사 선생님은 동네 어른이셨어요. 사람들이 병원 가기 전에 약국부터 갔어요. 머리 아프면 두통약, 배 아프면 소화제, 기침 나면 시럽, 모든 게 약국에서 해결됐어요. 그 약사 선생님 한 분이 동네 1만 명의 건강을 책임지셨던 거예요. 매월 들어오는 수입도 안정적이었어요. 단골이 단골을 데려오고, 그 단골이 또 단골을 데려오고, 자식이 약대 가면 온 동네가 축하해줬어요. 약사 며느리 약사 사위는 결혼시장에서 1순위였잖아요. 화려하던 그 시절, 동네 약국 운영하면 자식 셋은 거뜬히 대학 보냈어요. 강남 입성도 동네 약사님들이 먼저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그 시절 동네 약사님이 동네에서 어떤 위치였는지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골목의 약국,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약사 공론 기획 기사를 보면 창고형 약국이 들어선 동네는 1년 만에 일반 약 매출이 20%에서 40%까지 빠졌어요. 영양제, 비타민, 상비약. 그게 동네 약국 매출의 핵심이었거든요. 그 핵심이 통째로 빠져나갔어요. 결국 데이터가 입을 열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계로 보면 2021년 약국 폐업이 1,206곳이었어요. 2022년 1,373곳, 2023년 1,501곳, 2024년 1,635곳, 그리고 2025년 1,555곳. 5년 내내 1,200곳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매년 1,500곳 안팎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하던 동네 약국 풍경이 매년 1,500개씩 지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약삭사회는 2026년 회원 통계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원 39,925명 중 50대가 24.3%로 가장 많고 약국 종사 비중이 73%라고. 약사회 공식 발표 그대로예요. 그런데 데일리팜이 따로 분석한 신상신고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서울 개공약사 5,228명 중에 61세 이상이 28.6%, 1,498명이에요. 71세를 넘겼는데도 약국 카운터에 계신 약사님이 163명이에요. 부산은 26.1%, 충남은 25.6%. 한마디로 약국 4곳 중 1곳은 환갑 넘긴 약사님이 혼자 운영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데일리팜이 강조한 이 통계, 직접 인용하자면 약국도 고령화 시대, 60세 이상 30%입니다. 결국 약사회조차 인정한 거예요. 동네 약국이 늙고 있다는 사실을, 그 늙음을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추락 이유는 따로 있어요. 결정적인 세 가지가 동네 약국을
동시에 흔들고 있어요. 첫째는 시장 자체가 통째로 바뀌었다는 거고, 둘째는 단골들이 다 떠나버렸다는 거고, 셋째는 약사님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들으시면 진짜 무릎 치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동네 약국이 지키던 골목 시장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약사공론이 보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공개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온누리 약국 가맹점이 전국에 2,073곳이에요. 메디팜이 멜천 10샘 삽콘곳, 휴베이스가 690곳, 참약사가 432곳, 10대 체인 약국에 가맹된 곳만 4,535곳입니다. 전국 약국 25,299곳 중에 17.9%가 이미 체인에 들어갔어요. 5곳 중 한 곳이 체인 약국으로 갈아탔다는 얘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카트 끌고 돌아다니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동네 약국, 일반 약이 종로 5가 도매상보다 싸게 팔리고 있어요. 약값이 거의 반값이에요. 동네 약사님이 한 통에 10,000원 받던 영양제를 창고형은 5,000원에 팔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 슈퍼가 트레이더스 앞에 있는 거예요. 동네 슈퍼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 약사회 설문에서 한 약국 원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픈 23개월 만에 영양제 매출이 30% 빠졌다. 단골이 카트 끌고 그쪽으로 갔다. 이게 그분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단골이 카트를 끌고 떠났다. 이게 정상입니까? 30년 단골이 5,000원 차이에 카트를 끌고 떠나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한국만의 일도 아니에요. 일본도 똑같이 갔어요. 팜뉴스가 보도한 일본 시장 자료를 보면 일본 최대 체인 웰시아가 2,7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스기 약국도 1,500개를 넘었어요. 일본 업계는 대형 체인 3사로 시장이 집약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은 더 심해요. 드럭 채널스 2024년 보고서를 보면 CVS 헬트가 9,968개, 월그린스가 9,024개, 두 체인이 미국 약국 시장의 40%를 차지해요. 결국 어느 나라든 똑같은 길을 갔어요. 우리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시장은 큰 곳으로만 모입니다. 우리 5070은 이런 거대 자본 경쟁 안에 끼지도 못했으니 오히려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동네 약국의 진짜 무덤은 시장 변화가 아니라 단골들이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데일리팜이 직접 보도한 통계 한번 보세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제휴 맺은 약국이 월 8,556곳에서 12,594곳으로 늘었어요. 약 배달 대상자만 180만 명이에요.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이 옛날에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셨어요? 동네 약국 가셨잖아요. 약사 선생님 얼굴 보고 증상 말씀드리고 약 받아오셨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깔린 닥터나우 앱 켜고 5분 진료받고 약은 집 앞으로 배달 옵니다. 동네 약국 안 거치는 거예요. 평탄하게 사신 우리 5070은 그래도 동네 약국 가시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 시키듯 약을 시키지는 않으시잖아요. 그게 어르신들의 마지막 단골, 충성심이에요. 근데 자식들 세대는 다 떠났어요. 그러면 그 약국에 남는 손님은 누구일까요? 평생 다니던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그 약국도 같이 사라지는 구조예요. 충격 끊김, 디테일 한번 들어보세요. 데일리팜은 서울대병원 문전약국 이곳이 의정 갈등 여파로 연달아 폐업했다고 보도했어요. 서울대병원 앞 약국마저 문을 닫았어요. 아산병원 문전약국도 폐업했어요. 그 자리는 누구도 채우지 못했고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1년 전 그 약국은 매일 처방전 500장씩 받았어요. 지금은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1년 만에 0으로 떨어진 거예요. 일본도 똑같이 갔어요. 일본 개인 약국은 법인 약국에 자리를 다 내줬어요. 매년 몇천 곳씩 사라졌어요. 한국은 지금 그 길에 초입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시절 동네 약사님이 환자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며 약 챙겨주시던 거 기억나시죠? 그 약사님이 지금은 빈 카운터 뒤에 혼자 앉아 계세요. 손님이 안 와요. 이게 시장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이걸 그저 지켜보면 돼요.
우리는 평생 단골이었으니까. 우리가 떠난 건 아니에요. 시대가 떠난 거예요. 7단 진입 직전이에요. 진짜 어이없는 추락 장면은 따로 있어요. 100% 무릎 치실 겁니다. 이건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표현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혹시 30년 전 동네 약사님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분이셨잖아요. 얍대 가는 자식은 동네 자랑이었어요. 80년대, 90년대 약대 합격 현수막이 동네 어귀에 걸렸어요. 그 약사 선생님은 외제차 끌고 다니셨어요. 매월 들어오는 매출이 어마어마했어요. 약사회 통계로 보면 80년대 동네 약국 평균 월 매출이 동네 작은 식당 10곳 합친 것보다 많았어요. 정상 사람들 반응이 어땠게요? 약대 가야 인생 풀린다. 그 시절 학원가에 약대 입시반이 따로 있었어요. 의대만큼 인기였어요. 약사 며느리, 약사 사위는 그 자체로 신부감, 신랑감 1등급이었어요. 화려하던 그 시절의 일상은 이랬어요. 월요일은 약국 열고 단골 받고, 수요일은 도매상 만나서 약 드리고, 금요일은 약사회 모임 나가고, 주말엔 골프 치고, 매월 안정된 수입에 매년 자산이 늘었어요. 동네에서 가장 먼저 자가용 가진 분, 가장 먼저 아파트 산 분, 가장 먼저 자식 유학 보낸 분이 약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들어 의약 분업이 시작됐어요. 처방전 없으면 약을 못 팔게 됐어요. 그 다음엔 약대가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면서 약사 수가 폭증했어요. 그리고 2010년대 들어 체인 약국이 들어왔어요. 2020년대엔 비대면 진료가 시작됐고 2024년부터는 창고형 약국까지 등장했어요. 한 단계 한 단계가 동네 약국 매출을 깎아냈어요. 추락 디테일은 이래요.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살던 약사 선생님이 지금은 카운터 뒤에서 손님 기다리세요. 70세를 넘기셨는데도 약국을 못 접으세요. 데일리판 통계로 71세 넘은 약사가 약국 운영 중인 곳이 서울에만 163곳이에요. 결국 자식한테 약국 물려주려고 했는데 자식이 약대 안 가요. 약사 며느리, 약사 사위는 옛말이 됐어요. 약대 졸업하면 동네 약국 안 하고 대학병원 문전 약국 가요. 거기서도 못 버티고 폐업해요. 가장 비참한 장면은 이거예요. 30년 운영한 동네 약사님이 결국 가게를 내놓는데 인차인이 안 들어와요. 임대료 깎아도 안 들어와요. 결국 셔터 내리고 약사 면허만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 인생의 정점이었던 그 약국의 마지막이에요. 일본도 똑같이 갔어요. 한국의학통신 보도를 보면 일본 도쿄 변두리에 50년 운영한 개인 약국이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그 자리에 웰시아 매장이 들어왔어요. 그 약사님이 평생 일군 단골들이 다 그 체인으로 갔어요. 50년 인생을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일본 업계 분석가들은 일본 개인 약국이 결국 사라질 거라고 봐요. 한국도 똑같이 가고 있어요. 추가 추락 디테일 하나 더 있어요. 약사회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 약국의 10%가 매출이 30% 이상 빠졌다고 답했어요. 10%면 작아 보이지만 전국 25,299곳 중 10%면 2,500곳이에요. 2,500곳이 매출이 3분의 1 이상 사라졌어요. 1년 안에 폐업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곳이에요. 경치폭로법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전엔 동네 약국에서 단골들이 줄을 섰어요. 지금은 창고형 약국에서 카트가 줄을 서요. 예전엔 약사 선생님이 환자 이름을 외웠어요. 지금은 닥터나우 앱이 환자 아이디를 외워요. 예전엔 약사 며느리가 자랑이었어요. 지금은 약대생이 진로를 고민해요. 그 사이가 30년이에요. 30년 만에 모든 게 뒤집혔어요. 여러분, 그 시절 동네 약사님을 부러워하지 않으셨던 게 정답이었어요. 화려하던 그 자리가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단순한 추락이 아니에요. 동네 의료의 한 시대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골목 어귀의 약국 간판이 하나씩 꺼지는 건 그 동네의 한 시대가 통째로 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어떻게 그들을 평등하게 만들었는지 그 시간의 응징 현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결국 시간이 다 해결했어요. 평소엔 안 보이던 그 손이 동네 약국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시간이, 시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칼날은 자산이에요.
약사회 보도와 시사저널 자료를 보면 동네 약국 권리금이 5년 사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예전엔 동네 약국 자리 하나에 권리금 2억, 3억이 붙었어요. 지금은 1억 받기도 힘들어요. 매물로 나와도 인수자가 없어요. 매년 1,500곳씩 사라진다는 건 그 1,500곳의 권리금이 한 푼도 안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자산 가치가 통째로 증발한 거예요. 약사 선생님이 30년 부은 그 자리의 가치가 시간 앞에 무너졌어요. 두 번째 칼날은 체면이에요. 그 시절 동네 약사님이 동네에서 어떤 위치였는지 기억나시잖아요. 약사회 모임이 동네에서 가장 큰 모임이었어요. 약사 선생님 사모님은 동네 부녀회장이셨어요. 약사님 자녀는 명문대 진학률이 가장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약사회 모임이 사라지고 있어요. 가맹점 체인이 반합 모임을 대체하고 있어요. 약사 가운 입고 카운터에 서 있어도 손님이 약사인지 알바인지 구분 못해요. 동네에서 가장 잘 살던 그 자리가 동네 평균보다 살기 어려운 자리로 바뀌었어요. 한번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약대 가서 30년 약사 한부모님이 결국 폐업하시는 모습. 자식이 그걸 보면서 자기도 약사하고 싶을까요? 약사 며느리, 약사 사위라는 그 호칭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됐어요. 세 번째 칼날은 관계예요. 이게 진짜 결정타예요. 30년 단골이 카트 끌고 떠난 그 빈자리. 그게 그분의 30년 인간관계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동네 어르신 한 분 한 분 이름 외우고 그분 자녀 결혼식 가고 그분 손주 100일 잔치 가던 그 관계가 다 끊겼어요. 손님이 안 오면 인사도 못해요. 인사가 끊기면 관계도 끊겨요. 약사 선생님이 30년 쌓은 그 동네 인맥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자식과의 관계도 흔들려요. 자식한테 약국 못 물려주는 그 미안함. 자식이 약대 안 가는 그 서운함. 자식이 비배면 진료 받는 그 거리감. 이게 세 칼날이 동시에 떨어진 거예요. 자산도 무너지고 체면도 무너지고 관계도 끊긴 약사님이 결국 70세 넘어서 혼자 카운터 지키고 계세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한때 동네 어른이셨던 분이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외로운 분이 되셨어요. 한 번도 무너질 거라 생각 안 했던 그 화려함이 시간 앞에서는 평등했어요. 그 시절 가장 잘 살았던 약사 선생님과 평생 검소하게 사신 우리 어르신들이 결국 같은 자리에 서게 됐어요. 시간이 결국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5070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화려한 적 없으셨잖아요. 동네 약사님처럼 외제차 끌고 다니지도 못하셨고 약사 며느리, 약사 사위 자랑할 일도 없으셨어요. 근데 그게 결국 답이었어요. 평생 검소하게, 평생 정직하게, 평생 성실하게. 자식 키우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작은 집 한 채 마련하고 그 집에서 자식들 결혼시키고 그 시간이 결국 가장 단단한 자산이었어요. 화려한 적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어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동네 약사님이 30년 쌓은 자산이 5년 만에 반토막 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30년 쌓은 검소함은 5년 만에 반토막 나지 않아요. 검소함은 시간이 흘러도 닳지 않아요. 평탄함은 시장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화려했다가 추락했고 우리는 평탄하게 끝까지 갑니다. 일본도 똑같았어요. 팝뉴스가 보도한 일본 약국 대제편 자료를 보면 일본 개인 약국이 무너지는 동안 일본의 평탄한 오존 계곡은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일본 일은 30년이라 불리는 그 시기에도 평생 저축한 5070 어르신들은 거품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화려했던 사람들만 추락한 거예요.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은 떨어질 자리가 없어요. 시간이 결국 가르쳐주는 게 이거예요. 화려함은 위험하고 검소함은 안전합니다. 자식한테 가르쳐야 할 진짜 자산은 큰 집도, 큰 차도, 큰 직업도 아니에요. 평탄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세예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주세요. 화려함을 쫓지 말고 평탄함을 지키라고. 약대 가서 30년 만에 폐업하는 길보다 평범하게 일하면서 매달 월급 받는 길이 결국 단단하다고.
이게 단순한 추락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탄함의 가치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시대가 화려한 사람들을 정리하는 시간에 평생 흔들리지 않고 살아온 우리 5570이 결국 진짜 답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5070이 평생 살아온 그 길이 결국 답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그 화려하던 동네 약국, 요즘 어디 갔는지 아세요? 이제 답이 명확해지셨죠? 동네 약국은 시장 변화, 단골 이탈, 그리고 약사 고령화라는 세 칼날에 동시에 베었어요. 그래서 매년 1,500곳씩 사라지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첫째, 시장이 결국 평등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체인 약국과 창고형 약국이 들어오면서 동네 약국이 차지하던 자리가 사라졌어요. 둘째, 단골이 결국 끊겼어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자식 세대를 통째로 가져갔어요. 셋째, 가장 비참한 추락 디테일은 약사님 자신의 고령화예요. 71세 넘기신 약사님 163명이 서울에만 계세요. 시간 앞에서는 누구도 영원할 수 없어요. 한때 동네에서 가장 화려했던 약사 선생님들이 지금 가장 외로운 자리에 계세요. 우리 5070 어르신들께 세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째, 평탄함의 가치를 지켜주세요. 평생 검소하게 사신 그 길이 결국 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화려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시기일수록 우리의 평탄함이 빛납니다. 둘째, 자식과 손주에게 화려함이 아닌 검소함을 가르쳐주세요. 큰 직업, 큰 자산을 쫓지 말고 평탄하게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르쳐주세요. 약사 며느리 시대는 끝났어요. 평탄한 사위, 평탄한 며느리가 답이에요. 셋째, 시간의 응징을 관찰하시되 흔들리지 마세요. 동네 약국이 사라지는 풍경이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길은 평탄함입니다. 그 길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5070이 살아온 그 길이 결국 답이었습니다. 평탄하게 살아온 게 결국 답이었네요.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처음에 부탁드렸죠. 우리 동네에 30년 된 약사님 계셨다는 추억. 그 시절 부러우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줄도 좋아요. 다음에는 또 어떤 화려함이 무너질까요? 강남 사모님들의 사치 끊김, 청담 미용실의 손님 끊김, 골프 회원권의 반토막. 보고 싶은 몰락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시간이 결국 평등하게 만듭니다. 우리 5070의 평탄한 길이 진짜 부자였습니다.